안녕하세요. 더마드라이 코리아 이석현입니다. 제품은 잘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사용 설명서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영상으로 한번 사용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투명 케이스 안에 전극 판을 깔아주시고 위에 이렇게 실리콘 패드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바로 여기다 손을 대시면은 전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와 이 피부가 직접 닿는 거를 분리해주는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500ml를 준비해서 한쪽에 부어주시고 나머지 250은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은 준비가 됐죠? 그리고 필요하신 경우 물을 더 넣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최대 각 수조당 지금 부으신 만큼 더, 그래서 250에 250에서 500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 500ml의 물을 각 수조에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컨트롤러에 바나나 케이블을 연결하실 건데요. 바나나 케이블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끝을 보시면은 이게 바나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의 이름이 바나나 케이블이고요. 전극판에 연결을 해주시고 나머지 라인을 본체에다가 끼워주시면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케이블을 완벽하게 꽂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이 부분도 확인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선을 연결을 해주시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필요한 내 치료 부위, 손 선택하신 다음에 단수를 선택하시고 전원 버튼을 약 3초간 누르고 계시면 이제 이 녹색불이 깜빡깜빡이면서 사용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손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깜빡임이 멈추면서 자동으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자동으로 이제 전극이 변환이 되면서 20분을 마치게 되는데, 손, 발 같은 경우에는 매 5분마다 자동으로 전극이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15분 치료 시간에 매 2분 30초마다 자동으로 전극이 변환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다 마치시고 나서 손을 빼신 다음에 드라이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을 닦아주시고 다음 치료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시는 순서는 겨드랑이, 손, 발 아니면 손, 발, 겨드랑이 순으로 사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문의 주시는 것 중에 자주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손에 사용한 물을 발에 이어서 그대로 써도 되냐 하시는데 그대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손, 발, 겨드랑이를 치료를 하실 때는 물은 무조건 수돗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 안에 충분한 전해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수물이나 아니면은 증류수를 깨끗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겨드랑이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전극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케이블을 끼워 주신 다음에 포켓을 수돗물을 담아 오셔서 이런 식으로 적셔 주시면 됩니다. 금방 물을 머금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담그신 다음에 손으로 적당히 눌러주시고 포켓을 끼워주시면 되는데, 포켓을 끼워주시기 전에 만약에 전극판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나중에 뺄 때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은 처음이라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이거를 매번 사용하실 때마다 점점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수축된 다음에 이걸 넣으시면 나중에 뺄 때 힘드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극을 먼저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전극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쓰실 때는 겨드랑이 선택하신 다음에 단수를 선택해 주시고 전원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깜빡임까지 간 다음에 한쪽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설명서 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페이지에 보시면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속성 임플란트를 이식한 자는 사용을 못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더마드라이를 사용을 할 때 전류는 어깨 위로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아 임플란트를 하셔도 더마드라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척추나 아니면 팔, 다리 등의 어떤 금속성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사용이 어려운 점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 문의가 왔어요. 설명서에 보면은 단파 또는 마이크로파가 나오는 기기에 2m 이내에 장치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문의를 주시면서 그럼 휴대폰을 쓰면 안 되냐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휴대폰을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더 출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쓰시는 거는 괜찮고요. 기기가 간섭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유로 사용하시지 않는 단파 또는 마이크로파가 나오는 기기 근처에서 사용하시지 않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휴대폰 사용은 가능하고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휴대폰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혹시나 모를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4페이지에 보시면 각 트레이에 500ml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250ml가 기본이고 250ml를 추가로 더 넣어서 500ml까지 괜찮지만 발을 다 덮는다든지 완전히 담그려고 더 이렇게 물을 많이 넣는 거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품을 사용하실 때 지금 5페이지를 보시면은 부작용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처음 사용을 하시면 전기 자극에 민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피부가 약간 붉게 된다거나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물집이 생겼다고 문의 주신 분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물집이 생겼거나 했을 때는 완전히 치료가 되게 시간을 두시고 다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작은 물집이 있다 했을 때는 작은 방수 밴드 등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일어나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전류 느낌에 적응이 안 돼서 가려움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높은 단수로 사용을 하셨을 때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용하실 때 단수를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하시지 마시고 손 기준으로 해서 보통 3단 아니면 뭐 한 3단에서 5단 사이, 발은 뭐 한 5단에서 7단 이 정도로 시작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전류 느낌에 저항감이 없다 아니면 불편함이 없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실 때는 살짝씩 단수를 올려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단수를 조금 올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 땀이 갑자기 더 많이 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계속 치료하시면은 나중에 땀이 줄어드는 기간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을 하실 때 뭔가 툭툭 거리면서 이렇게 전기 느낌이 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매 5분마다 자동으로 전극이 변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는 거는 정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꿀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물의 양을 정확하게 넣으시려면은 이런 눈금으로 용량이 표시되어 있는 비커를 사용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류를 이용해서 전기가 피부에 흐르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피부에 작은 상처나 예를 들면 종이에 베인 작은 상처만 있어도 상당히 통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셀린을 준비하셔가지고 면봉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아픈 곳을 덮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셀린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방수 기능이 있는 메디폼 중에서도 얇은 메디폼 씬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필요한 부위에 잘라서 상처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 부위에만 붙여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품을 다 사용을 하셨으면 이제 건조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건조 과정은 다음 사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항상 제가 불편함을 느꼈던 게 건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잉 키트를 국내에서 단독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같이 패키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을 다 쓰셨으면 우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세척을 해주실 때 물만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표면을 부드러운 스펀지나 손을 이용해서 다 문질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성세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중성세제를 사용을 하셨으면은 잔여물이 남지 않게 세척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척을 해주신 후에 이제 매트 위에 제품을 건조를 시키면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우선 통을 최대한 물기를 없애주신 상태에서 하나 놔주시고 이런 식으로 제품을 닦아줍니다. 전극을 꼽는 연결 부위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두시면 건조를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 안에 물이 들어가도 되냐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안에 물이 차 있어도 전기가 공급이 되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 이제 물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안에서 뭐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상 공기가 접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서 제품을 말려주시면 좋고요. 케이스 안에 나중에 보관을 하실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건조가 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셔야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도 꼭 같이 숙지하셔서 사용하실 때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